체질과 관련해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추위를 탔었는데 지금은 더위를 타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사람 타고난 게 바뀌어요, 교수님? 네, 그 체질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 체질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우리 몸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온과 외부 환경과의 온도 조절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성인 경우는 우리가 3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리를 하거나 임신, 출산 또 폐경 후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질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례자분이 비교적 30대로 젊은 나이인데 그래요. 이런 경우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전 교수님? 네, 일단은 당연히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기 낳고 많은 것의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밤낮도 바뀌었으니까 수면 부족이나 뭐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의 불균형이 깨져서도 물론 땀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30대이고 젊은 여성분이 갑자기 더위를 참기 힘든데 만약에 거기에다 더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그러면서 땀이 많이 난다면 우리가 여기 목 앞에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혹시라도 땀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한증에 준해서 보고는 있지만 검사도 함께 받아보셔서 질환을 한번 감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과적인 원인 질환도 잘 따져봐야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그 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거 말고도 다른 질환과도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 땀을 많이 흘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데를 속발성 다한증, 이착성 다한증이라고 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원발성 다한증, 일차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 원인에 대한 이차성 다한증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네. 대표적으로는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인데요. 그래. 유난히 뭐 기침이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밤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의할 때가 있고요. 네. 내분비계의 이상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가 올 때가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또 여성에서는 이제 폐경이 되었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땀과 함께 얼굴이 좀 붉어지는 안면 홍조와 함께 땀이 많아질 때라면 이제 내분비계의 이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파킨슨병이나 척수 손상, 뇌혈관 질환에 의한 신경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전신 무력감과 함께 어떤 암이 동반되어 있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어떤 질환 외에도 복용하는 약물 중에 뭐 당뇨약이나 뭐 부정맥 치료제이나 그리고 뭐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땀 분비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의심 질환 짚어보고 있는데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따라서도 의심되는 질환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일단 머리, 얼굴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호흡기 질환이나 폐경기 증상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머리하고 얼굴에 유난히 땀이 나는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두한증이라고 해요.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 쪽에 땀이 난다는 거거든요. 머리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기가 몰리는 곳이거든요. 양기가 발산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 그것이 열로 나타나서 땀으로 얼굴과 또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나고요. 또 하나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이런 땀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게 되면 이 복식 호흡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땀 못지않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들을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과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땀을 치료할 때는 네. 그냥 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을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차를 하나 권유해 준다면 네. 박하차 같은 경우를 드시게 되면 호흡기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호흡기도 건강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갱년기, 폐경기 지나가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자꾸 난다. 네. 이러는 어머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네. 얼굴이 붉어지시고요. 그러니까 홍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걸 하게 되면 얼굴에 열도 좀 내리고 땀도 좀 덜 나면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요. 감정에 민감한 땀들도 주로 얼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 보통은 뭐 열받는다 그래서 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열치열에 또 얼마 전에 초복이었잖아요.
그러면 매콤한 거나 아니면 뭐 뜨거운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은 얼굴에서 막 땀이 줄줄 나는데 이제는 두피에서도 땀이 줄줄줄 흐리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정상 아닌가요? 이것도 좀 위험한가요? 어떠세요? 아,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얼굴이나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게 정상적인 이제 반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뭐 매운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누구는 얼굴에 그냥 약간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정도인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서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소스로 닦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1차성 다한증으로 인해서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그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경우 외에도 우리 얼굴에 이제 이하선이라고 하는 큰 샘이 있는데 그 샘 주변으로 이제 그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땀을 분비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이하선에 종양이 있거나 이하선을 떼내는 수술을 할 때 그 안면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저기 화면에 그렇게, 보는 것처럼. 땀이 나는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뇨가 심각해서 당뇨병, 신경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파킨슨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허페스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그 신경을 이제 손상을 시켰을 때 네. 마찬가지로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부위별 땀의 원인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가슴 명치 부분에 땀이 많이 나면 척수신경 손상이나 마음의 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김 교수님. 네, 다른 데 땀 나는 것보다도 가슴의 명치 부위에 땀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걸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한이라고 해요. 마음 심자하고 땀 한자를 써서 가슴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우라가 치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병. 그 화가 바깥으로 나온 게 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하거나 화가 많거나 하는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교수님.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폐종양이나 척수종양 같은 거가 크게 있을 때에는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단순히 땀만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소변을 보는 배변의 문제가 같이 동반된다거나 그쪽으로 지배하고 있는 신경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지에 무력감, 힘을 주는데 문제가 있거나 감각 손실과 같은 어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가슴에 땀이 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허한가, 더위를 먹었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치할 일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지 말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손발 쪽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율신경계 이상 또 위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김영숙 교수님. 네, 손발이 땀이 나는 경우를 한의학에서 수족한이라고 그래요.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손발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화기 계통과 관련이 있고요. 땀이 난다는 그곳에 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손바닥은 마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경락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손에 진땀이 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유난히 많이 땀이 나는 사람들은 위에 열이 있거나 또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볼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등에 나는 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폐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등에는. 네, 등에 땀이 나는 걸 이제 배한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배한증. 등 쪽에 땀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폐 기능이 이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폐 기능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폐라기보다는 한의학적으로 폐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폐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가서 나 폐 이상 있느냐 없냐 확인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의학적으로 폐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맑은 기운을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에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호흡기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등 쪽에 땀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는 부위별로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정상이다. 근데 땀이 많은 분들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악수 전에 이렇게 손을 닦고 하는 데서 옷에다가. 매너상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한증 때문에 그런데 이거 치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아, 건 그래요?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잖아. 그 원영찬님의 그 친구분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치료는 주로 염화 알루민이라는 제제를 전체에 바르게 되는데 그러면 발하늘, 땀이 나는 걸 좀 억제하는 일차적인 약을 치료할 수 있고요. 이것도 안 되면 피부과에서는 보톡스 요법을 합니다. 보통 보톡스 하면 주름 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보톡스는 땀이 많은 데다가 저희가 놔주게 되면 한 4에서 7개월 정도 땀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보통 남성이 10cm 곱하기 10cm가 되는데 저희가 1cm 곱하기 1cm 하나에다가 1유닛을 놓게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몇 개를 놔야 될까요? 100번이나 곱하기 10이니까 100개를 놔야 돼요. 그렇게 많이? 100개를 열심히 한 놔서 백방을 맞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드시면 거기에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맞으면 한 7개월 정도 가니까 여름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주사를 맞고 아이고야. 한여름 지나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온 영동법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을 이온 영동법으로 투과시키는 방법도 있고 정말 심하면 저희 흉부외과 교수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드려서 수술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